오늘 핵심어 찾기와 주제어 파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교실에 앉아 있었고 교수님의 설명도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필기도 어느 정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기간이 되거나 누군가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나 필기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서 이 내용 수업 시간 했었나?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되게 제가 원래 집중력이 부족한가 봐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강의를 듣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수업 방식의 수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내용의 양도 많고 개념도 더 추상적이고 그리고 설명 속도도 조금 빠른 편입니다. 또 어떠한 교수님은 교재에 없는 예시를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핵심 개념을 비교하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확장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 학생이 강의를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에 머무른다면 머릿속에는 정보가 흩어진 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이 하나의 구조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흐려지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시간 관리는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을 잘 듣지 못한 학생은 그냥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정도만 막연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강의를 정리하면서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시간 관리, 대학생활 적응, 우선순위, 계획과 같은 이러한 핵심 단어를 머릿속에서 바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오늘 내용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중심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방식에 따라서 남는 내용의 깊이와 정확성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모든 내용을 다 적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고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그냥 듣기만 한다면 수업은 흘러가지만 머릿속에 정리된 결과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것을 구분하며 듣는 것, 그리고 내용의 중심을 잡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의 듣기의 기술은 단순히 필기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학습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강의를 잘 듣는 학생은 단순히 귀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에서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핵심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리고 발표에서도, 그리고 과제에서도 결국 필요한 것은 방대한 정보의 전체가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잘 듣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 기술, 즉 핵심어 찾기와 주제 파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 찾기는 강의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골라내는 능력이고, 주제 파악은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강의 전체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어를 잘 찾아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강의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열심히 듣는 학생을 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며 듣는 학생, 그리고 강의 중심을 자기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강의 듣기 기술은 대학생활 전반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잘 듣는 힘은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발표나 토론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단순히 1시간의 수업 기술이 아니라 대학 공부 전체를 더 잘하기 위한 기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어 찾기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잘 듣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인 핵심어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핵심어 찾기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어란 무엇일까요? 핵심어는 쉽게 말해서 강의 내용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긴 설명이나 문장을 한두 개의 단어로 압축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핵심어인 거죠. 그래서 핵심어는 정보의 요약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계속 교수님께서 단어를 반복한다면, 문장을 반복한다면 그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주게 되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집중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어입니다.
핵심어를 찾는 예문을 하나 보죠. PPT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 관리는 대학 생활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시간 관리, 성공, 그리고 우선순위. 이 세 단어가 핵심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핵심어만 잡아도 나중에 이 단어들을 보는 순간 강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어 정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핵심어는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정리한다. 많이 쓰인 단어, 강조된 단어를 찾는다. 그리고 핵심어만 적어도 내용이 떠올라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장 중심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내용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면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어 정리는 단순히 필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핵심어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와 강조된 단어를 중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핵심입니다와 같은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핵심어를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단순히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심어만 보아도 전체 내용이 떠올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어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억의 단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우선순위, 계획, 이러한 단어들을 적어두었다면 나중에 이 단어들만 보아도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핵심어를 보았는데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핵심어를 잘못 선택했거나 너무 모호하게 정리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결국에 핵심어 정리는 단순한 필기 기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용을 압축하고 그리고 기억을 돕는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정리하기. 두 번째, 반복되고 강조된 단어를 찾기. 그리고 세 번째, 핵심어만 보고도 내용이 떠오르게 하기.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의 강의 이해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핵심어가 각각의 중요한 단어라면 주제는 그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내용, 즉 강의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핵심어는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제는 그 퍼즐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핵심어는 어느 정도 잘 적어 놓았지만 그래서 이 강의 핵심이 뭐지? 라고 묻게 된다면 학생들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어는 모았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의 결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핵심어를 정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핵심어가 시간관리, 우선순위, 계획 이렇게 이 단어들만 보게 된다면 각각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와 계획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것처럼 핵심어를 먼저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제는 반드시 문장의 형태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나열은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를 잘 파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강의 전체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이 강의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례 하나하나를 따로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이해하게 되면, 이 사례들은 모두 신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전체의 흐름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시험 대비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단순한 암기보다 이해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보고도 이건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강의는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요. 핵심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언어, 표정, 신뢰 이 세 가지의 핵심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핵심어들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비언어, 표정, 신뢰 세 가지 핵심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비언어적인 표현은 표정을 통해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길게 쓰는 것입니다. 주제는 길어야 될까요? 간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제는 간결해야 됩니다. 설명이 아니라 핵심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이 빠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주제가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어를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제는 반드시 핵심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연습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청과 공감은 신뢰를 높인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청과 공감은 신뢰를 높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핵심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받아 적어 보시겠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청과 공감은 신뢰를 높인다. 자, 여기서 핵심어는 의사소통, 인간관계, 경청, 공감, 신뢰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인간관계와 신뢰 영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어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주제를 이해하는 흐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은 핵심어를 연결하는 과정이고 강의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의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이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강의의 이해 수준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2가지 핵심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어는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제는 그 단어들을 연결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2가지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 강의 내용을 훨씬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학습 효율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핵심어 찾기와 주제어 파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했던 강의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핵심어와 주제어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